그러면 이어서 방금 푼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9단 8단 하는 작업이 겹치니까 쓸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면 편했죠. 그래서 줄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했는데, 다음의 내용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 파라미터입니다.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함수에는 매개 변수와 리턴이 있다고 했죠. 비유를 하자면 함수는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개 변수는 동전을 넣는 동전 투입구, 리턴은 이제 자판기에 상품이 나오는 배출구라고 보면 돼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할 건데, 어쨌든 매개 변수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이런 개념을 다뤘죠. 마찬가지로 변수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이제 필요 없고, 오케이.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만들어둔 상태이니까. 그럼 나오게 하려면 해당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줘야죠. 그리고 조금 더 매끄럽게 단이라는 건 안쪽에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여러 번 실행할 때 100번 실행하고 싶으면 반복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100번 실행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함수를 정의할 때 i가 나왔는데 밖에서 또 i가 나왔죠. 그래도 괜찮죠. 이거는 전역 변수고 이거는 지역 변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업무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4번 정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이건 지금 8단 출력하고 있죠. 8단 출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9단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8단은 자주 출력하는데 9단은 이제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함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단 출력만 하는 거 함수 호출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9단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8단처럼 들어오는 요청 횟수가 좀 많아지기 시작해요.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잘 분간이 안 되니까 요거 하나는 좀 추가하겠습니다. 분간 되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구단 같은 거 자주 들어오는 일을 함수로 만들어 놨는데 단을 출력하는 게 뭐 숫자가 매번 달라져요. 이번에는 뭐 27단 뭐 아니면 뭐 58,000단 출력하라고 하면은 뭐 그럴 때마다 만들어야 할까요? 뭐 10단 출력하라고 하면 뭐 10단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8, 9, 10 이렇게 단을 출력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놔도 되는 경우는 이제 몇 단을 출력할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모르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해야 될까요? 만약 예측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뭐 27단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 예측이 빗나가면 27단 만들어 놓은 거 쓸 일이 없죠. 즉시 대처하는 게 불가능하죠. 만들어 놓은 함수는 지금 출력하는 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요청이 뭐 9단, 10단, 8단 이런 거 출력하라고 요청 만들어 놓으면 효율 떨어지죠. 9구단만 100번 출력하는 걸 하는데 이때마다 다 단이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일회용이잖아요. 함수가. 맞죠? 그래서 좀 즉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청이 들어온 단이 몇 단이든 바로바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함수 안에 있죠. 단의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단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는 이상 이 함수는 고정된 값의 단만 출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함수 이름이니까 여기가 8단으로 돼 있어서 8단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8단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8단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18단이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실행되죠.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는 일단 두고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실행할 때는 1단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3단 여기서는 5단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실행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단, 3단, 5단을 출력하고 싶은데 우선 순서는 이런 함수가 없죠. 이런 함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빨간 줄 쳐져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가정해도 나오는 값은 8단이죠. 단의 값이 8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고정된 값을 없애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뭐라 하는 이유는 값이 안 들어있으니까 뭐 not defined 나오긴 하는데 여기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값이 없죠. 근데 이런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여기서 몇 단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몇 단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어딘가에다가 저장해야겠죠. 그게 단이 될 거고. 그러면 몇 단 출력해라에 대한 정보를 소괄호 안쪽에서 넣어주고 있으니까 받는 것도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건데, 자, 매개 변수의 이름에서 매개, 뭔가의 매개체가 된다 할 때 매개라고 쓰죠. 여기서 이 매개는 함수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그 변수 역할을 한다. 변수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 라는 뜻에서 매개 변수입니다. 그럼 이 외부는 뭐가 될까요? 함수를 실행할 때 괄호 안쪽에다가 써준 이 숫자들이 외부가 되고, 내부는 이 숫자를 받아와서 안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 줄이 실행될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은 이름의 함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괄호 안쪽에 1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이 안쪽에서 사용해요. 그러면 이 줄에서 함수가 실행될 때 단의 값은 1인 채로 실행됐다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단의 값이 3인 채로 함수 내부가 실행되고 1단 출력되고 3단 출력되고 5단이 출력되죠. 유연해진 거죠. 어떤 숫자를 넣든 유연해진 겁니다. 어? 어. 이해되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매개 변수 때문이고 왜냐면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니까 그래서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함수만 있으면 그 함수 안에 있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잘 작동해요. 그래서 요청사항만 잘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너무 많으니까 자, 실행했을 때 왜 곱하기 9까지만 나올까요? 곱하기 9까지만 나오는 이유? 반복문 때문이죠. 반복문의 종료 조건이 곱하기 9까지만 하고 i가 10이 됐을 때 탈출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는 9라고 했을 때 여기 9 대신에 리미트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융통성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각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할 때 몇 가지 곱하라고 이제 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는 3단이고 여기서는 7단 곱하기 7 그리고 여기서는 곱하기 9까지
조금 더 숫자를 줄여가지고 여기는 37까지 곱하고 여기는 곱하기 3, 여기는 곱하기 9까지. 자, 근데 이 상태로 실행한다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다 곱하기 9까지 나와요. 이유는 리미트가 9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에 단위값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안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하지 말고 미정으로 만들어주고, 미정인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런 요청사항을 괄호 안쪽에다가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써주면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숫자가 함수 실행될 때 들어갈 곳이 없죠.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직접 못 들어가니까 중간 단계가 하나 있어야죠. 그래야 이어지니까 함수 내부랑 외부가. 그래서 이때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또 2개 이상 있을 땐 쉼표로 구분해서 쓰면 되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앞에 건 앞에 거로, 뒤에 거는 뒤에 거로 순서에 맞게 들어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위값이랑 마찬가지로 리미트의 값은 여기서 함수가 실행될 때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요청사항을 2개 보내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1개만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이름의 함수가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위치적으로 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고 하는 거죠. 리미트에 들어갈 거.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죠? 아규먼트. 함수를 실행할 때 괄호 안에다 써주는 걸 아규먼트라고 요거를 인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넣어주면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는 2개인데 2개 매개 변수 중에 하나만 들어가고 있죠, 값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의 개수는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매개 변수에 맞게 잘 들어가니까 올바르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뭐 37까지 나오고 여기는 곱하기 9까지 나오고 그럼 만약에 하나 더 인자를 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했을 때는 미싱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인자가 매개 변수보다 더 많죠. 이런 함수는 인자 두 개가 들어갈 자리밖에 없는데 인자가 지금 3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에 인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는 2개밖에 없는데 인자가 3개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매개 변수랑 인자의 값이 인자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어때요? 뭔가 조금 자유도 같은 건 높아졌죠? 리미트를 인자 하나를 더 써줌으로써 내가 정할 수 있죠. 근데 매개 변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내가 좀 더 함수를 실행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늘어났죠? 한 개에서 두 개로. 뭐 두 개까지 하는 뭐 별거 아니지만 인자가 조금 많아진다고 하면은 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딱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연해지는 대가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개념이었고, 얘가 인자, 또 인자, 인자는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따라서 개수는 일치해야 한다. 이게 규칙입니다. 매개 변수 개념은 여기까지였고,